한국, 이건 배신입니다. 2025년 12월 펜타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리랑 7호, 한국이 쏘아 올린 다목적 관측 위성이었습니다. 공개된 성능은 0.3m급 민간 재난 위성이었죠. 하지만 미국이 확인한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상 물체를 손바닥 보듯 식별하는 수준. 미 국방부조차 극비로 다루는 기술을 한국이 홀로 완성한 겁니다. 워싱턴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동맹국이 우리를 정찰하느냐며 기술 공개를 강요했죠. 압박 카드를 총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미국 최고 정찰 위성도 놓친 중국의 핵심 군사 위협. 한국 위성만이 유일하게 포착해냈던 겁니다. 정보를 받던 나라에서 정보를 건네는 나라로 단 48시간 만에 미국은 무릎을 꿇었고 대한민국은 동등한 협상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우주에서 시작된 정보 전쟁, 그 놀라운 역전의 순간들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콜먼, 지금 당장 펜타곤으로. 국장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8년 일하면서 이런 전화는 딱 3번이었죠. 9.11 테러, 빌라덴 작전, 그리고 오늘. 무슨 일입니까? 도착하면 안다. 서둘러.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직감했죠. 뭔가 틀어졌다고. 저는 리처드 콜먼입니다. CIA 정보분석관으로 28년을 일했습니다. 위성 이미지 분석이 제 전문이었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전쟁터를 하늘에서 본 사람입니다. 숫자만 믿고 살았습니다. 해상도, 궤도, 촬영 각도. 이 숫자들이 진실을 말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날 숫자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차를 몰아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20분 거리였죠. 신호등마다 멈춰설 때마다 불안이 커졌습니다. 국장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펜타곤 지하 3층. 보안 회의실 입구였습니다. 이 문은 아무 이래나 열리지 않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죠. CIA 국장이 있었습니다. NSC 안보보좌관도 보였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까지.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건 하나였습니다. 전쟁 직전이라는 뜻이었죠. 앉게. 국장이 말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스크린에 이미지가 떴습니다.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 해상도는 뭡니까? 활주로 표면의 미세한 균열까지 보였거든요. 확대했습니다. 볼트 체결부가 선명했습니다. 주기된 차량의 번호판까지 읽혔죠. 이게 KH-1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KH-1은 미국 최고 정찰 위성입니다. 0.1m급 해상도를 가진 유일한 위성이었죠.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럼 뭡니까? 한국 위성이야.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뭐라고 하신 겁니까? 아리랑 7호라는 위성이야.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공식 발표 성능은 0.3m 민간용이지. 제가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이게 0.3m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실제 성능은 0.1m급으로 추정돼.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우리 수준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침묵은 반박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이게 어딥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험프리스 기지야. 국장이 답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였습니다. 우리 기지를 찍었다는 겁니까? 더 있어. 국장이 다음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오산 공군 기지였습니다. 그 다음은 군산이었죠. 요코타 기지, 진주만까지. 전부 미군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하나같이 같은 해상도였죠.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궤도를 계산하면 나옵니다. 촬영 지점, 통과 시간, 각도. 이건 정확히 선택된 목표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보고 있었다는 걸. 그것도 우리가 보는 것만큼 선명하게. 동맹국이 우리 기지를 정찰했다는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국장이 답했습니다.
정찰이 아니야. 능력을 보여준 거지. 능력. 그 단어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미국만이 하늘에서 모든 걸 본다고. 정보는 우리가 독점한다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뭡니까? 한국이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보지 못한 걸 한국은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촬영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이야. 국장이 답했습니다. 일주일. 그동안 우리는 몰랐습니다. 한국 위성이 우리 기지 위를 지나간 걸.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28년 일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죠. 우리가 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먼저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모든 걸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72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틀어박혔죠. 궤도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7호. 고도 528km. 태양동 기궤도였습니다. 90분 주기로 지구를 돕니다. 하루 16바퀴죠. 그중 몇 번이 우리 기지 위를 지나갔을까요?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지난 한 달 촬영 기록이었죠. 험프리스, 오산, 군산, 요코타, 이와쿠니, 진주만, 괌, 디에고 가르시아까지. 전부 미군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패턴이 보였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작위 촬영이 아니었거든요. 정확히 계산된 궤도였습니다. 목표를 선택한 거였죠. 기술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렌즈 사양 분석이었습니다. 렌즈 직경 최소 70cm 이상. 회절 한계 극복 확인. 다층 코팅 기술 적용 추정.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급저온 센서 냉각 시스템. 신호대 잡음비 최적화. 군사 정찰 설계와 일치.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간용 설계가 아님.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한국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 거짓말이 아닙니다. 전략이었던 거죠. 공식 발표는 0.3m 민간용. 재난 관측, 환경 감시. 듣기 좋은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0.1m급 군사 정찰 위성. 우리와 같은 수준이었죠. 왜 숨겼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기술 공유 압박을 피하려고. 미국의 반응을 차단하려고. 독자 운용 공간을 확보하려고. 한국은 우리 반응까지 계산했습니다. 제가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이건 민간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군사용으로 설계됐습니다. 증거는 렌즈 사양, 냉각 시스템, 궤도 설계. 제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전부 군사 정찰 표준입니다. 국장이 침묵했습니다. 길게 숨을 내쉬었죠. 한국이 우릴 속인 건가? 속인 게 아닙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준비한 겁니다. 그 단어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우연히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계획했던 겁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성능을 숨기고, 발표 전략까지 짰던 거죠. 백악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틀 뒤 백악관 NSC 회의실이었습니다. 안보보좌관이 주재했죠. 한국 위성 문제입니다. 보좌관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이미지들이 떴습니다. 우리 기지들이었죠. 이건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동맹 구조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보는 권력입니다. 보좌관이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독점했죠.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같은 눈을 가졌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국방부 대표가 물었습니다. 독자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한국이 독자 판단을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동의 없이 움직이면요? 우리가 보지 못한 걸 한국만 보면요?
질문들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대답은 아무도 못했죠.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좌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리. 그 단어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해야 할 변수가 됐죠. 정보 소비국에서 정보 생산국으로, 의존하는 나라에서 선택하는 나라로. 기술은 중립이지만 운용은 정치입니다. 한국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죠.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많은 걸 얻었습니다. 압박받을 시간을 벌었고, 독자 체계를 구축했고, 협상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깨달았습니다. 동맹은 신뢰로 유지되지만 정보로 균열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죠. 나는 처음으로 한국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대응해야 할 상대로. 한국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죠. 콜먼, 지금 당장 와. 국장이었습니다. 또 시작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비상등만 켜져 있었죠. 국장방에 불이 보였습니다. 들어서자 국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봐. 위성 이미지였습니다. 해안가 시설이 보였죠. 어딥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하이난섬 링수이 기지야. 국장이 답했습니다. 중국 핵잠수함 기지였습니다. 남중국해 핵심 거점이죠. 이미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잠수함이 보였습니다. 한 척이 아니었죠. 몇 척입니까? 제가 세기 시작했습니다. 5척이야. 국장이 답했습니다. 94형 핵잠수함이었습니다. 중국 최신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해치가 전부 열려 있었거든요. 평시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작업 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급하게.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부두에 대형 구조물이 보였죠. 원통형이었습니다. 길이가 20m는 넘어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국장이 답했습니다. 분석팀도 확신을 못해. 하지만 느낌은 왔습니다. 좋지 않은 느낌이었죠. 출처가 어딥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국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한국이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또 R이랑 7호입니까? 그래. 우리 위성은요?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못 봤어. 어떻게 된 겁니까? 하이난섬은 우리 최우선 감시 대상입니다. KH 위성이 정기적으로 지나가죠. 왜 우리는 못 봤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이 우리 궤도를 알고 있어.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통과 시간에 맞춰 작업을 중단하는 거야. 위장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순간 이해했습니다. 중국은 우리 위성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언제 지나가는지 알고 있었죠. 그 시간만 피하면 됐던 겁니다. 그럼 한국 위성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궤도가 달라. 국장이 답했습니다. 중국이 예측 못한 거지. 한국 위성만이 포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걸 놓쳤고요. 분석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죠. 극초음 속 핵추진 무인어뢰 추정. 포세이돈급 위협. 항모전단 무력화 가능.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포세이돈. 러시아가 개발한 핵어뢰입니다. 수중에서 핵탄두를 실어 나르죠. 방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이걸 만들고 있다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00%는 아니야. 국장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맞아. 보고서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미 해군 대응 능력 제한적. 현 방어 체계로 탐지 불가. 태평양 함대 위협도 최상.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항모전단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겁니까? 28년 일하면서 이런 보고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얼마나 늦게 받은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틀 전에 한국에서 왔어.
이틀. 그동안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중국이 뭘 하는지. 우리가 2년 동안 못 본 걸.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국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죠.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정보 없이는 중국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위성은 이미 패턴이 노출됐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피하고 있었죠. 그 순간 한국 문제가 사소해졌습니다. 기지 촬영이요? 성능 숨긴 것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국이 항모를 침몰시킬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NSC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회의 소집됐어. 다음 날 오전 백악관이었습니다. NSC 긴급 회의였죠. 하이난섬 이미지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못 봤다는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왜죠? 중국이 우리 위성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궤도, 통과 시간, 촬영 각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찍은 겁니까? 다른 궤도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중국이 예측하지 못한 경로였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정보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이제 선택권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한국에게 있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렸죠. 조지타운 안전가옥이었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국무부 대표가 왔습니다. CIA에서 2명이었죠. NSC 보좌관도 함께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나왔습니다. 국방무관과 정보참사관이었죠.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보안 검색이 끝났습니다. 녹음기도 없었죠. 우리는 압박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국무부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3가지를 요청합니다. 한국 측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죠. 첫째, 미군 시설 촬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무부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 참사관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민간 재난 위성입니다. 0.1m급 성능입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군사 정찰 수준입니다. 공식 성능은 0.3m입니다. 참사관이 답했습니다.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진술이었죠. 국무부 대표가 계속했습니다. 둘째, 군사적 목적 사용을 금지하십시오. 재난 관측이 목적입니다. 참사관이 답했습니다. 하이난섬 촬영은 재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참사관이 대답하지 않았죠. 대답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셋째, 국무부 대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핵심 기술 사양을 공유하십시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기술 사양 공유.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죠. 렌즈 설계, 센서 사양, 냉각 시스템. 전부 내놓으라는 겁니다. 사실상 기술 주권을 포기하라는 거였죠. 한국 무관이 참사관을 받습니다. 참사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참사관이 답했습니다.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수용도 아니었죠.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렇게 읽혔습니다. 국무부 대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건 요청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참사관이 물었습니다. 필요입니다. 국무부 대표가 답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동맹에게요. 참사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짧은 미소였죠. 동맹은 상호적입니다. 참사관이 말했습니다. 그 문장이 공기를 바꿨습니다. CIA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공유해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참사관이 답했습니다. 이제 당신들 차례입니다. 우리 기술은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NSC 보좌관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협력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참사관이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 공유도 축소될 겁니다. 이해합니다. 너무 침착했습니다. 동요가 없었죠. 보좌관이 마지막 카드를 던졌습니다. 전자권 전환도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자권. 전시작전 통제권이었습니다. 한국군 통제권이죠. 무거운 카드였습니다. 한국이 원하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참사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협상 카드입니까? 참사관이 물었습니다. 협상이 아닙니다. 보좌관이 답했습니다. 현실입니다. 참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술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 문장이 회의실을 얼렸습니다. 협상 대상이 아니다. 후퇴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압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였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 문장은 준비돼 있었다는 걸.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 들지도 않았죠. 선언했을 뿐입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국무부 대표가 말했습니다. 생각은 끝났습니다. 참사관이 답했습니다. 동맹 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결정한다는 겁니까? 참사관이 일어섰습니다. 무관도 따라 일어났죠. 보고하겠습니다. 참사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을 겁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측이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우리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협상이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동맹은 설득될 줄 알았습니다. 거부할 줄은 몰랐죠. 그들은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선언했을 뿐입니다. 침착함은 준비된 자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준비를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답을 기다렸죠. 그 사이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CIA 서울 지부가 보고했거든요. 청와대 긴급 안보회의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왔죠. 외교부, 국가안보실까지. 전부 모였다는 겁니다. 그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부장이 보고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가볍지 않았으니까요. 기술 이전 중단, 정보 공유 축소, 전자권 재검토. 어느 나라든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했죠. 과기부 장관 브리핑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리랑 7호는 민간 재난 관측 위성입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민간이라고요? 아직도 그 말을 하는 겁니까? 해상도는 0.3m급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죠. 0.1m급이라는 걸. 세계 최고 수준의 관측 능력을 갖췄습니다. 최고 수준. 그 표현이 묘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재난 대응과 환경 감시에 활용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았죠. 저는 브리핑 영상을 봤습니다. 되풀이해서 봤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단단했죠. 기술 사양? 공개 안 합니다. 군사 목적? 인정 안 합니다. 미국 요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죠.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죠. 우리 기술, 왜 내줘야 하나? 미국 압박에 굴복 안 해. 기술 자립이 진짜 국방. 포털 사이트 댓글을 봤습니다. 서울 지부가 번역해서 보냈거든요. 이제 우리도 당당해졌다. 미국 눈치 볼 필요 없다. 기술은 국가 자존심이다.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대부분 같은 논조였죠. 굴복하지 말라. 기술을 지키라. 자존심을 세우라. 이건 뭡니까? 제가 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여론이야. 국장이 답했습니다. 정부가 유도한 겁니까? 아니.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발적이야. 자발적.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까? 국민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였죠? 정부는 협상하지만 국장이 말했습니다. 여론은 후퇴하지 않아. 그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물러나고 싶어도 불가능했습니다. 여론이 방패가 됐거든요. 후퇴 금지선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잘못 계산했습니다. 정부만 압박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싸움은 테이블 위가 아니었습니다. 민심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CIA 분석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여론 분석 결과. 기술 주권 국가 자존심. 미국 압박 주권 침해로 인식. 정부 후퇴 시 정치적 타격 예상.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압박 지속 시 역효과 우려. 역효과. 그 단어가 묵직했습니다. 우리가 압박할수록 한국이 단단해진다는 겁니까? 더 밀어붙일수록 결속이 강해진다는 거였죠? 국무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가 압박은 보류합니다.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효과가 없어. 국무부 대표가 답했습니다. 더 강하게 해야 합니다. 안 돼. 대표가 잘라 말했습니다. 오히려 독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흐렸죠. 나는 처음으로 봤습니다. 압박이 역효과가 되는 걸. 강하게 밀수록 더 강하게 밀려나왔습니다. 위협할수록 더 단단해졌죠. 한국은 이미 내부 결속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한 방향이었습니다. 우리가 싸운 건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5천만 국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책상 위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죠. 이 싸움은 테이블 위가 아니라 민심에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압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 압박은 중단됐죠.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던 겁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긴급 호출이 왔죠. CIA 작전센터였습니다. 국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왔어. 국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비공식 채널이었습니다. 암호화된 파일이었죠. 열었습니다. 위성 이미지였습니다. 하이난섬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국장이 답했습니다. 링수이 기지였습니다. 중국 핵잠수함 기지죠.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두에 잠수함이 보였습니다. 한 척이 아니었죠. 5척입니다. 제가 세었습니다. 94형 핵잠수함이었습니다. 중국 최신이었죠. 전부 해치가 열려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시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해치를 여는 건 작업 중이라는 뜻이었죠. 뭔가 싣거나 내리고 있다는 겁니까? 이미지를 더 확대했습니다. 부두 옆에 대형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원통형이었습니다. 길이가 20m는 넘어 보였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국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분석 보고서였죠. 극초음 속 핵추진 무인어뢰 추정. 손이 떨렸습니다. 포세이돈급입니까? 그렇게 봐. 포세이돈. 러시아가 개발한 핵어뢰였습니다. 수중에서 핵탄두를 운반하죠. 탐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이걸 만들고 있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생산 중이야. 국장이 답했습니다. 적재 장면도 일부 포착됐어.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현 방어체계 무력화 가능. 항모전단 생존율 심각한 위협. 대응수단 전모.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항모가 무력화된다는 겁니까? 태평양 함대가 위험하다는 거였죠? 우리는 이걸 몰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국장이 침묵했습니다. 길게 숨을 내쉬었죠. 우리는 못 봤어. 왜죠? 중국이 우리 위성을 알고 있어. 이해했습니다. 궤도를 파악했다는 겁니다. 통과 시간에 맞춰 작업을 중단합니다.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위장막을 치고 장비를 숨기죠. 얼마나 오래 숨겼습니까? 최소 2년이야. 2년. 그동안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세계 최강의 위성을 가진 우리가 중국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궤도가 달라. 국장이 답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래. 한국 위성은 중국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지나갔습니다. 작업을 숨길 틈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감시자였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국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KH 위성이 모든 걸 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중국은 우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지나가는지, 어느 각도로 보는지,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그리고 그 패턴을 역이용했던 겁니다. 중국은 우리 위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고요. 맞아. 국장이 인정했습니다. 한국 위성이 아니었다면요? 이 위협은 계속 숨겨졌을 거야. 그 순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한국 위성 문제가요? 기지 촬영이요? 성능 논란이요? 전부 사소해졌습니다. 중국이 우리 항모를 침몰시킬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걸 한국만 봤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NSC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주재했죠. 하이난섬 이미지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이걸 못 봤습니까?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중국이 우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그럼 지금은요?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정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 순간 협상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압박하던 나라. 그 나라 없이는 중국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압박은 끝났습니다. 의존이 시작됐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죠. NSC 긴급회의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직접이라고요? 28년 일하면서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앉아 있었죠. 국방장관, 국무장관, CIA 국장, 합참의장까지 전부 모였습니다. 시작하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NSC 보좌관이 일어섰습니다. 의제는 하나입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하이난섬 이미지였죠. 한국 정보 없이 태평양 안보가 가능한가? 그 질문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국방부.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봤습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남중국해 감시에 한국 위성이 필수입니다. 장관이 답했습니다. 우리 위성은요? 패턴이 노출됐습니다.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합참의장을 받습니다. 군사적 판단은 한국 정보가 끊기면 정보 공백이 생깁니다. 의장이 답했습니다. 메울 수단이 없습니다. CIA. 대통령이 국장을 받습니다. 동의합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통령이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죠. 대안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보좌관이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한숨이었죠. 압박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국무장관이 답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요? 통제에서 교환으로. 그 단어가 공기를 바꿨습니다. 교환. 동등한 거래라는 뜻이었습니다. 압박이 아니라 협력이었죠.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하자는 겁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좌관이 답했습니다. 기술 압박은요? 포기합니다. 정보 공유 축소는요? 철회합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봤습니다. 오래 침묵했죠. 압박으로 시작해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협력으로 끝내자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무겁게요. 좋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했습니다. 국방장관 한국 대통령과 통화를 연결하시오. 직접 하시겠습니까? 그래야죠. 국방장관이 전화를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이 긴장으로 가득 찼죠. 우리가 먼저 전화한다는 겁니까? 압박하던 우리가요? 요구하던 우리가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스피커폰이었죠. 여보세요. 한국 대통령 목소리였습니다. 대통령님.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요? 우리가요? 한국의 독자 정찰 능력을 인정합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상호정보 공유를 제안합니다. 대통령이 계속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일방적 요구도요?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지만 무거운 침맥이었죠. 검토하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의실에 우리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48시간 전까지 우리는 압박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협력자였습니다. 아니, 요청자였죠.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요구하는 자에서 요청하는 자로, 통제하는 자에서 협력하는 자로, 주도하는 자에서 필요로 하는 자로, 정보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전화는 항복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한국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인정한 거였죠. 그날 미국은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을, 압박이 아니라 협력을. 48시간 만의 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이 모든 걸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답이 왔죠. 조지타운 안전가옥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쪽이었거든요. 한국 참사관이 들어왔습니다. 국방무관도 함께였죠. 앉았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참사관이 말했습니다. 조건이라고요? 우리가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조건을 제시한다고요? 말씀하십시오. 국무부 대표가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죠. 첫째, 상호 존중입니다. 참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둘째, 기술 사양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죠. 셋째, 정보는 교환입니다. 참사관이 계속했습니다. 통제가 아닙니다. 교환. 동등한 거래였습니다. 넷째, 운용은 독자적입니다. 독자적. 우리 허락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국무부 대표가 CIA 국장을 봤습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동의합니다. 대표가 답했습니다. 전부요? 참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사관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입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이 제공할 정보. 남중국해 실시간 위성 이미지. 동중국해 함정 동향. 북한 미사일 기지 고해상도 촬영. 미국이 제공할 정보. 북한 통신 정보. 러시아 극동 군사 동향. 중국 내륙 전략 무기 분석. 완전한 상호 보완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이지 않았죠. 서명하시겠습니까? 참사관이 물었습니다. 국무부 대표가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참사관도 서명했죠. 계약이 끝났습니다. 아니,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참사관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 달랐습니다. 국어라는 자의 감사가 아니었죠. 동등한 자의 인사였습니다. 이틀 뒤 첫 공동 분석 회의였습니다. CIA 본부 회의실이었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팀이 왔습니다. 위성 운용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이미지가 떴습니다. 하이난섬 최신 촬영본이었죠. 어제 촬영입니다. 한국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듣는 쪽이었습니다. 보고받는 쪽이었죠. 30년 경력 분석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연구원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원통형 구조물이 이동했습니다. 연구원이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잠수함 적재 준비 중으로 보입니다. 우리 분석관이 질문했습니다. 언제쯤 배치됩니까? 6개월 이내 추정입니다.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보를 받아 적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국팀이 나갔죠. 회의실에 우리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보고를 받는 쪽이 되다니. 30년 CIA 분석관이 한국연구원에게 브리핑을 듣다니.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동등함을 요구했을 뿐이었죠.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위아래가 아니라 옆이었습니다. 정보는 더 이상 미국만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목소리로요. NSC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국 위성정보 가치 평가. 대체 불가능 수준. 태평양 안보 필수 자산.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보 소비국에서 제공국으로 전환. 소비국에서 제공국으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지역 강국에서 우주정보 강국으로. 질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세하지만 확실하게요. 한국은 축이 됐습니다. 변수가 아니라 중심이었죠. 일본이 긴장했습니다. 중국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위성이 보고 있다는 걸. 숨을 수 없다는 걸.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맑았죠. 30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정보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미국이 보고 동맹은 따른다고. 하지만 아리랑 7호는 그 공식을 깨뜨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선택했습니다. 48시간 전까지 우리는 압박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협력자였죠. 그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강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인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질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조용하지만 돌이킬 수 없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